가난은 나의 시작이었다. 어린 시절 나는 농촌에서 소를 몰고 논밭을 다니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고 부모님은 매일같이 땀 흘리며 가족의 끼니를 이어가셨다. 어린 나의 눈에는 그 삶이 너무 당연한 현실로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갈증이 늘 자리하고 있었다. 만약 이 삶을 평생 이어간다면 내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불안감이었다. 나는 그 불안을 두려움으로만 두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불씨가 되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품게 했다. 주변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이어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 익숙한 울타리를 벗어나야만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결심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내가 바라본 세상은 가난한 집 울타리를 넘어선 곳에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 다가가기 위해선 반드시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농사일은 고되고 하루가 고단했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마음속의 한계와 싸우는 일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과연 이 길이 나의 전부일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언제, 어떻게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할까? 그 질문이 내 어린 시절의 밤마다 나를 괴롭혔고 동시에 나를 단단하게 단련시켰다. 세상은 늘 편안함을 유혹하지만 나는 알았다. 편안함은 성장의 적이라는 것을. 가난한 환경은 나에게 불편함을 강제로 안겨주었지만 그 불편이야말로 나를 깨어있게 만들었다. 배고픔은 나로 하여금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했고 부족함은 내가 가진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했다. 나는 일찍 깨달았다. 불편함 속에서 사람은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그 진짜 모습이야말로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당시 내 선택은 단순했다. 익숙한 고향을 떠나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나 그 단순한 결단이야말로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적어도 마음속에 하나의 불씨를 품고 있었다. 언젠가 이 울타리를 넘어 더 넓은 길 위에 서리라는 불타는 갈망이었다. 그것이 내 여정을 시작하게 만든 첫 번째 선택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가난은 나를 가두는 굴레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멀리 보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단순한 깨달음이 앞으로 인생에서 내 모든 기준이 되었다. 도시에 도착했을 때의 삶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다. 하루 세 끼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고 잘 곳이 없어 남의 헛간이나 다락방에서 몸을 웅크리며 밤을 지새웠다. 차가운 바닥은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굶주림은 나를 잠에서 깨웠다. 그러나 나는 그 불편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예리하게 만들었다. 배고픔은 작은 기회조차 놓치지 않게 눈을 크게 뜨게 했고 피곤은 작은 친절에도 크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심어주었다. 나는 알았다. 불편함 속에야말로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종종 안정된 환경에서 좋은 생각이 나온다고 말한다. 하지만 내 경험은 정반대였다. 아이디어는 불편 속에서 솟아났다.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선택지가 사라질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낸다. 나의 첫 번째 사업과 조직의 시작도 모두 그런 불편함에서 비롯되었다. 돈은 부족했고 기술은 없었으며 환경은 척박했다. 그러나 불편이 나를 몰아붙였고 그 몰아붙임이 새로운 길을 열었다. 불편은 나의 가장 단단한 훈련장이었다. 나는 늘 불편한 자리를 찾아갔다. 남들이 피하고 두려워하는 곳에 들어가면 오히려 거기에 기회가 숨겨져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사막의 모래바람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불편 속에서 우리는 길을 냈고 황무지는 절망스러웠지만 그 불편이 곧 미래의 터전이 되었다. 남들이 등을 돌린 순간 나는 삽을 들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나는 이미 땅을 다지고 있었다. 내 철학은 단순했다. 불편함을 피하면 작은 파도에도 흔들리고 작은 실패에도 주저앉는다. 그러나 불편함을 견디고 버티면 거대한 폭풍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내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는 과정이었다. 사람은 편안함 속에서는 누구나 온화하고 너그럽다. 그러나 불편함 속에서는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
그래서 나는 늘 불편 속에서 사람을 시험했다. 불편을 견디는 자와 함께라면 끝까지 길을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느냐고. 나는 대답한다. 시련은 불편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불편 속에 머무르고 버티고 싸우며 길을 내야만 진짜 성장이 찾아온다. 나는 확신했다. 불편을 견디는 자만이 성장하고 성장한 자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나는 늘 의도적으로 불편을 선택했다. 그것은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다. 내 사고방식을 바꾸는 훈련이자 성장의 과정이었다. 사람들은 편안한 길을 택할 때 마음도 느슨해지고 명확성도 잃는다. 그러나 불편을 택하면 그 순간부터 사고가 날카로워지고 선택은 뚜렷해진다. 내 삶에서 중요한 모든 결정은 언제나 불편 속에서 내려졌다. 사업을 시작할 때 나는 돈도 인맥도 기술도 없었다. 그 없는 것들이 바로 나를 올가매는 불편이었지만 나는 거기서 주저앉지 않았다. 오히려 그 불편을 전제로 사고를 돌렸다. 돈이 없으니 더 절약해야 했고 기술이 없으니 직접 몸으로 익혀야 했다. 인맥이 없으니 작은 신뢰라도 쌓아야 했다. 바로 이 단순한 명제가 내 모든 움직임을 지배했다. 불편함은 변명의 이유가 아니라 창조의 원동력이 되었고 나는 그 안에서 신념을 세웠다. 사람들은 종종 신념을 특별한 사람만이 가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게 신념은 화려한 말이나 책 속의 문장이 아니었다. 신념은 불편 속에서 버티며 몸으로 체득한 생존의 방식이었다. 실패하고 의심하며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야 하는 순간이 반복되면 어느새 마음속에 단단한 기둥이 세워진다. 그것이 곧 신념이다. 나는 언제나 나 자신에게 물었다. 지금의 불편을 견디고 있는가? 아니면 도망치고 있는가? 견디고 있다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도망치고 있다면 뒤로 물러서는 것이다.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재능이 아니라 태도였다. 불편을 대하는 태도가 곧 성공과 실패를 갈랐다. 가난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 속에서 목적을 잃는 것이 문제였다. 나는 가난했지만 목적만은 분명했다.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다짐이었다. 나는 확실히 알았다. 목적이 분명하면 불편은 나를 흔들 수 없다. 그리고 목적이 있는 사람은 불가능을 불편의 또 다른 이름으로 바꾼다. 남들이 불가능이라 말할 때 나는 이미 삽을 들고 있었고 남들이 준비가 안 되었다고 머뭇거릴 때 나는 이미 한 발을 내디디고 있었다. 불편을 견디고 목적을 붙드는 자만이 결국 길을 만들고 그 길 위에서 세상을 설득할 수 있다. 나는 회사를 세우기 전 수많은 작은 일을 맡아야 했다. 자본이 없어 늘 빚을 내야 했고 자재가 부족해 이곳저곳을 다니며 빌려야 했다. 하루하루는 늘 불편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두려움이 아닌 훈련으로 받아들였다. 작은 현장에서 겪은 불편 하나하나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쌓여 더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작은 어려움 속에서 배운 인내와 절제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되었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성공의 비결을 묻곤 했다. 나는 늘 웃으며 대답했다. 비결은 화려하지 않다고, 단순하다. 불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누구나 불편을 만난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불편을 고통으로만 여기고 피하려 한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불편은 나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성장시키려는 시험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불편을 끝까지 붙잡았고 그 속에서 단단해졌다. 나는 내 삶에서 3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 불편을 피하지 말라. 둘째, 불편 속에서 목적을 잃지 말라. 셋째, 불편 속에서 신념을 세우라. 이 3가지 원칙은 나의 나침반이었고 매번 선택의 순간을 지탱해주는 기둥이었다. 실제로 낯선 땅에 들어갔을 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손사래를 쳤다. 그러나 나는 달리 보았다. 불가능은 불편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내는 일도 황무지에 조선소를 세우는 일도 모두 불가능으로 불렸다. 그러나 그 불가능을 직면했기에 우리는 길을 세울 수 있었다. 남들이 도망칠 때 남아있는 자에게 세상은 기회를 건넨다. 나는 그 단순한 진실을 붙잡았다.
불편을 피하면 성장도 사라지고 불편을 견디면 미래가 열린다. 나는 다시 한번 확신했다. 편안함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지만 불편함은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편안한 길은 명확성을 흐리고 불편한 길은 목적을 뚜렷하게 한다. 결국 내가 가진 가장 큰 무기는 지식이나 자본이 아니었다. 불편 속에서도 버티며 신념을 지켜낸 태도였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회사를 세우고 미래를 열었다. 나는 늘 불편을 단순한 시련으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나를 단단하게 빚어내는 과정이었고 내 안의 신념을 더욱 강하게 다지는 시간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종종 실패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내가 본 실패는 특별한 괴물이 아니었다. 실패는 단지 멈춤이었다. 멈추었다면 다시 일어서면 된다.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였을 때 나는 어떤 위기 앞에서도 주저앉지 않았다. 회사가 무너질 뻔한 순간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계약이 끊기고 현장이 멈추고 인력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모두가 포기하자고 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단 하나의 원칙만 붙잡았다. 다시 시작하자.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균열은 생기고 균열은 탈출구가 된다. 나는 그 사실을 믿었다. 그래서 실패를 특별히 포장하지 않았다. 실패는 그저 도전의 일부였고 배움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나는 쓰러진 자리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다. 쓰러진 채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들은 결국 그 자리에서 인생을 마친다. 그러나 나는 달랐다. 쓰러진 순간일수록 더 빨리 다시 일어서려 했다. 살아있다면 다시 할 수 있다는 단순한 결론, 그 믿음 하나가 수많은 위기 속에서 나를 지켜냈다.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지나치게 많은 것을 생각한다. 손실, 체면, 남의 시선.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였다. 오늘을 버틸 수 있느냐? 오늘을 견디면 내일이 열린다. 하루를 버티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을 버티면 한 달이 된다. 그리고 한 달을 버티면 반드시 상황은 변한다. 세상은 멈추지 않고 흐르기 때문이다. 흐름 속에서 기회는 다시 찾아온다.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언제나 버틴 사람이다. 나는 확신한다. 불편을 견디고 실패를 다시 일어섬으로 바꾸고 오늘을 버틴 사람만이 내일을 얻는다. 그것이 내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다. 인생의 비밀은 거창하지 않다. 단순하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라. 그 반복이 곧 성장이고 그 성장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 나는 늘 배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배움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는 기회였다.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배우지 못한다. 그러나 자존심은 회사를 키우지 못하고 삶을 지탱하지도 못한다. 겸손이야말로 진짜 힘이었다. 나는 잘못된 판단을 인정할 줄 알았고 그 순간 고치고 다시 시도했다. 그 단순한 과정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열쇠였다. 현장은 늘 나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책 속에선 찾을 수 없는 답을 나는 바람 부는 공사장에서, 흙먼지 날리는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배웠다. 자재가 부족하면 창의적인 방법을 찾았고 기술이 모자라면 직접 부딪혀 익혔다. 경험이 없어도 몸으로 부딪히며 길을 냈다. 그 불편함 하나하나가 책 수십 권보다 더 큰 스승이었다.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실패는 불편과 함께 오지만 그 불편이야말로 배움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쓰러질 때마다 나는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번 실패는 나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그 질문 하나가 나의 태도를 바꾸고 선택을 바꾸었으며 결국 다음 성공의 조건이 되었다. 그래서 실패는 좌절이 아니라 나를 크게 만드는 과정이었다. 내가 세운 회사는 단순히 건물과 기계의 집합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땀과 배움 그리고 불편을 견뎌낸 시간의 결정체였다. 나는 조직을 만들 때도 같은 철학을 지켰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조직, 불편을 피하지 않는 조직, 배움을 포기하지 않는 조직, 그것이 결국 위기를 이겨내고 더 큰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나는 이제 안다. 성공을 만드는 힘은 특별한 비밀이 아니라 단순한 반복이다. 배우고 고치고 다시 시도하는 것. 그 단순한 반복이 회사를 지켰고 내 삶을 키웠다. 겸손하게 배우는 태도, 불편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내 삶의 철학이자 세상에 남기고 싶은 가장 큰 교훈이다. 나는 언제나 길을 세우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이미 닦여 있는 길을 걷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도 가지 않은 길, 발자국조차 없는 길은 누군가가 먼저 불편을 감수하고 들어서야만 열린다. 나는 그 불편을 선택했고 그 불편 속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 울산의 황무지에 조선소를 세울 때, 중동의 사막에 도로를 낼 때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나는 이미 그 땅 위에 세워질 미래를 보고 있었다. 불편과 위험 속에 숨겨진 기회를 읽어내는 눈, 그것이 내 무기였다. 나는 늘 사람들에게 말했다. 불가능은 말의 세계에서만 존재한다. 행동의 세계에서는 언제나 가능성과 불가능이 동시에 열려 있다. 그래서 나는 멈추지 않았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벽이 있으면 사다리를 세우고 사다리가 없으면 맨손으로라도 올라갔다. 중요한 건 조건이 아니라 의지였다. 의지가 있으면 조건은 따라오게 마련이었다. 사람들은 화려한 계획 속에서 길을 찾으려 한다. 하지만 길은 책상 위에 그려진 도면이 아니라 땅 위에 남겨진 발자국 속에서만 태어난다. 내가 가진 철학은 단순했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끝까지 밀어붙여라. 그 단순한 반복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작은 시도가 거대한 길로 이어졌다. 나는 깨달았다. 편안한 길은 결국 평범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불편한 길은 새로운 세상으로 이어진다. 길을 세우는 사람은 언제나 외롭고 힘들다. 하지만 그 길이 열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 걷는다. 내가 감수한 불편은 결국 다른 이들에게 편안한 길이 된다. 이것이 내가 평생 선택한 방식이었다. 내 삶을 돌아보면 결국 내가 만든 모든 것은 불편 속에서 자라난 길이었다.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내고 불가능이라 불리던 곳에서 가능을 증명했다. 그리고 나는 확신한다. 불편 속에서 길을 세우는 자만이 세상을 바꾼다. 그 길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내일의 당신을 만들 것이다. 나는 수없이 넘어졌다. 수많은 벽에 부딪히고 수많은 실패를 맛보았다. 그러나 내가 가진 가장 큰 힘은 쓰러진 자리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들이 원망하고 자기 연민에 빠질 때 나는 누구보다 빨리 다시 일어섰다.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실패는 특별한 괴물이 아니었다. 단지 멈춤이었고 멈췄다면 다시 걸으면 되는 것이었다. 그 단순한 깨달음 하나가 나를 끝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나는 불편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편 속에 머물렀다. 그 불편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 단단함이 나를 다시 일으켰다. 실패는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새로운 길을 보게 했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었다. 그래서 나는 실패를 좌절로 여기지 않았다. 실패는 늘 나의 스승이었고 불편은 나의 동반자였다. 나는 오늘도 묻는다. 당신은 지금 어떤 불편 속에 있는가? 그 불편에서 도망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안에 머무르며 배우고 있는가? 도망치는 순간 불편은 당신을 삼키지만 그 안에 머무르는 순간 불편은 당신을 키운다. 결국 인생은 편안함을 주지 않는다. 인생은 불편을 준다. 그러나 그것은 벌이 아니라 선물이다. 불편은 당신을 훈련시키고 실패는 당신을 단련시키며 다시 일어서는 순간 당신의 기준이 세워진다. 나는 평생 단순함을 믿었다. 해봤느냐는 그 한마디 질문이 내 삶을 이끌었고 불편을 감수한 작은 한 걸음이 세상을 바꾸었다. 이제는 당신 차례다. 변명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화려한 계획에 갇히지 말고 단순한 행동으로 오늘을 움직여라. 그 움직임이 당신의 내일을 바꾸고 그 내일이 모여 결국 당신의 부를 만든다. 나는 확신한다. 불편 속에 머무르는 자, 다시 일어서는 자, 단순함을 붙잡는 자만이 끝까지 간다. 그리고 그 끝에서야 비로소 세상을 바꾸는 진짜 힘을 손에 쥔다.